자, 오늘 브리핑에서는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의 아주 중요한 과제죠. 바로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가? 오늘 저희 분석이 그 해답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OECD 38개 나라 중에 무려 36개국이 이미 의무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나라,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만 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이 문제가 왜 시급한지부터 진단하고 재원을 마련할 세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들 안에 숨어있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왜 시급한가? 사실 상병수당이 없다는 건요, 그냥 한 개인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아프면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건 개인의 권리이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이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돈은 어디서 나오게 할 거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또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를 그대로 본뜬 일종의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을 돌려본 건데요. 이걸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주 정밀하게 예측해봤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기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걷는 방식. 둘째는 기업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해서 고용주에게 부담금을 새로 만드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예 모두가 똑같이 내는 정액세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각기 다른 철학을 담고 있는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부터가 오늘 브리핑의 핵심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아주 명확한 딜레마가 나타났어요. 바로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자칫하면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효율성 측면,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면 건강보험료나 고용주 부담금처럼 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은요, 경제 전체 규모를 무려 2.7% 가까이 줄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액세 방식은 경제 위축 효과가 0.13%로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평성 쪽을 볼까요? 이건 아주 희소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만 되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이분들의 삶의 질을 50% 이상이나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백한 충돌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 국민 전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체 인구의 후생,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봤더니 아주 명확한 승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용주 부담금 방식입니다. 이게 전체 사회후생을 가장 크게 늘려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경제에 가장 좋다고 했던 정액세 있죠. 오히려 지금 사람들 전체의 후생은 떨어뜨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고용주 부담금 방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껏 던져온 질문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관점을 딱 한 번만 바꿔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관점의 전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제도가 최선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전적 신생아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부자로 살지, 건강할지, 아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인생 전체를 위한 보험 상품을 딱 하나 고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결과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평생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까는 제일 안 좋았던 정액세가 유일하게 우리 삶의 플러스가 되는 선택지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현재 세대에게 가장 좋았던 고용주 부담금이나 건보료 방식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제도가 되어버린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인구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건강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는 당장의 세금 부담보다는 내가 평생 살아갈 이 나라 경제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방식이 기술적으로 우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고용주 부담금 방식은 현재의 형평성에는 가장 좋지만 경제에는 큰 부담을 주고 미래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대로 정액세는 현재에는 인기가 없겠지만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의 관점에서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이건 정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거냐는 규범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세대의 형평성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효율성을 지켜내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보험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